야, 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미쳤어? 고급 레스토랑의 복도, 한 남자가 여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정도껏 하자! 정도껏! 기껏 살아줬더니 이 모양 이 꼴이야?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온몸이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보잖아. 제발.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가 지금 체면 차릴 때야? 남자는 여자를 한 번 더 밀쳤습니다. 여자는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그러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노려본 뒤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여자는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정민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손에 든 건 몇 년 전에 산 검은색 원피스였습니다. 세탁소에 맡겨서 다림질까지 받아왔지만 그래도 어딘가 낡아 보였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입었어? 문 밖에서 남편 박기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지금 입어. 정민은 서둘러 원피스를 걸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은 최대한 연하게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기훈이 차키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늦겠다. 빨리 가자. 응.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훈은 운전하면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최 팀장이랑 김 대리도 온대. 응, 그래. 정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차는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 앞에 섰습니다.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은은한 조명, 한복 입은 직원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오, 기훈이다. 왔어? 최태범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는 그의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테이블 옆에 걸쳐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이 인사하자 그 아내는 눈으로만 훑어봤습니다. 아, 네.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훈은 동료들과 이야기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아, 그 프로젝트 말이야. 내가 그거 다 정리했거든. 오, 진짜? 역시 기훈이 형님이야. 남자들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여자들끼리는 따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요즘 애들 학원 어디 보내세요? 저희는 대치동으로 보내요. 영어는 따로 또 과외 붙이고. 정민은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딸 소연이는 동네 학원에 다녔습니다. 정민 씨는 애 학원 어디 보내세요? 갑자기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 저희는 집 근처 학원이요. 아, 동네 학원요? 그 말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훈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우리 와이프는 마트에서 알바하잖아. 그래서 애 교육까지는 좀.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민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누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에이, 그래도 요즘 마트 알바도 괜찮잖아요. 다른 아내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민은 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철컥. 물잔이 테이블을 스쳤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기훈의 바지 위로. 아! 기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야, 이 여편네야. 조심 좀 하지. 기우는 냅킨으로 바지를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민은 일어나서 냅킨을 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우는 정민의 손을 확 쳐냈습니다. 됐어. 네가 뭘 한다고. 정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테이블에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정민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봐. 기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민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아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까 그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지아는 정민 옆에 섰습니다. 있잖아요, 정민 씨. 네. 참지 마세요. 예. 요즘 누가 참아요. 저기 식당 CCTV도 다 잘 돼 있을 거예요. 지아의 말은 짧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지아는 미소를 짓고 먼저 나갔습니다. 정민은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은 닦았습니다. 천천히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저 멀리 기운이 보였습니다. 담배를 피우려고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정민을 보자마자 기운이 다가왔습니다. 야, 너 뭐하냐? 빨리 안 들어오고. 지금 가려고. 에휴, 진짜. 기운은 정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파. 아프긴 뭐가 아파. 창피하게 왜 그래? 기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운은 정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여편네야. 미쳤어? 정민의 몸이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보잖아. 제발. 사람들이 보면 어때? 네가 잘못했잖아. 기우는 정민을 밀쳤습니다. 정민은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기우는 정민을 노려본 뒤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정민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저 흘렀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정민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기우는 여전히 동료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정민은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도 조용했습니다. 기우는 창밖만 봤고 정민은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놓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딸 소연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소연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정민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민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밥을 퍼담았습니다. 기우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밥 먹어요. 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기우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간이 왜 이래? 미안해요. 에휴, 그냥 먹을게.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연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 끝나고 친구랑 놀아도 돼? 응, 6시까지만 들어와.
고마워, 엄마. 기우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나 회사 간다. 응, 조심해서 가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민은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오후에 정민은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2,5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정민은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장을 봤습니다. 기훈이 좋아하는 삼겹살과 소주를 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소연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응, 소연아. 숙제 다 했어? 응. 정민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을 굽고 상추를 씻고 쌈장을 준비했습니다. 7시쯤 기훈이 돌아왔습니다. 야, 물. 정민은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기훈은 단숨에 마시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개빡쳤어. 무슨 일 있었어요? 에휴, 말도 마. 김 대리가 일을 개판으로 해놔서. 기훈은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알았어. 기훈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삼겹살을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어제 일은 내가 잘못했어. 알지? 네. 사람들 앞에서 물 쏟고 완전 창피했잖아.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 사람들이 날 어떻게 봤겠어. 기훈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한 잔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민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훈은 소파에 앉아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9시가 넘어가자 기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야, 이리 와봐. 정민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너 요즘 태도가 왜 그래? 무슨 말이에요? 대답도 성의 없고 밥도 대충 하고. 뭐가 불만이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긴. 딱 봐도 티나잖아. 기훈은 소주병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소연이 자야 해요. 소연이는 상관없어. 지금 나랑 얘기하는 거야. 정민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긴.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면 다야? 기훈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기훈은 정민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정민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기훈은 다시 정민을 밀쳤습니다. 정민은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이는 두려운 눈으로 정민을 봤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방에 들어가 있어. 정민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다니까. 들어가. 소연이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기훈은 정민을 한 번 더 노려봤습니다. 다음엔 정신 차려. 알았어? 기훈은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민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소연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소연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소연아, 걱정하지 마. 정민은 소연이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소연이는 정민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정민은 소연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자, 이제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 하잖아. 응. 소연이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정민은 소연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 자, 우리 딸. 엄마도 잘 자. 정민은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기훈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주 2병을 비웠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어깨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정민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기훈은 이미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담요를 가져다 기훈에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소파 반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정민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윤지아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참지 마세요.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정민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카트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2,8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조로운 하루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민은 휴게실로 갔습니다. 김밥을 꺼내 먹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민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최태범이라고 합니다. 기훈이 형님 회사 동료예요. 정민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저기, 급한 건 아닌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지금 괜찮은데요. 최태범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기훈이 형님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민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혹시 따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내일 오후에 시간 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3시에 마트 앞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김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정민은 마트 앞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최태범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민 씨. 앉으세요. 정민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최태범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은 기훈이 형님이 회사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회사 돈을 만지고 계세요. 정민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비자금이요. 몇 달 전부터 슬금슬금 빼돌리고 계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경리팀이랑 친해서 알게 됐어요. 아직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는 안 들어갔는데 곧 들킬 거예요. 정민은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정민 씨는 알 권리가 있잖아요. 나중에 형님이 잡히면 가족들도 피해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형님한테 당한 게 좀 있어서요. 최태범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님이 제 성과를 가로챈 적이 있거든요. 그때 승진 기회를 놓쳤어요. 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 같은 거 있어요? 있죠.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최태범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정민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민 씨. 네. 형님. 원래 저러셨어요? 집에서도?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태범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본 형님은 회사에서도 허세가 심하거든요. 뭐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굴고 남 무시하고. 근데 요즘 더 심해졌어요. 자기가 잘못한 일도 남 탓하고 화내고 회사 사람들도 다 피해요. 정민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정말 감사해요. 정민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회계장부 사본과 통장 거래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기훈의 이름이 여러 번 보였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가정폭력 신고라고 쳤습니다. 여러 정보가 나왔습니다. 경찰서, 상담센터, 법률 지원. 정민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록을 지웠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정민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기훈이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민의 가방 안에는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정민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기훈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마트 갔다 왔어요. 그래. 정민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방을 식탁 의자에 걸었습니다. 봉투는 그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민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로 양파를 썰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양파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양파를 썰었습니다. 거실에서 기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밥 언제 돼? 곧 돼요. 정민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민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봉투를 옷장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기훈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야, 이리 와봐. 정민은 손을 닦고 나갔습니다. 왜요? 너 요즘 이상해. 무슨 말이에요? 눈빛이 이상하다고.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정민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없긴. 딱 봐도 티나. 기훈은 소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최근에 어디 갔다 왔어? 마트밖에 안 갔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정민은 뒤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진짜 마트밖에 안 갔어요. 에휴, 됐어. 나중에 걸리면 그때 보자. 기훈은 다시 술을 따랐습니다. 정민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민은 소연이를 학교에 보내고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김도윤.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민은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아, 나 정민이야. 정민이?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응, 그냥 지냈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은데.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아, 나 상담 좀 하고 싶어. 상담? 무슨? 법률 상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나올 수 있어? 응. 그럼 1시간 후에 내 사무실로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고마워. 통화가 끝났습니다. 정민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봉투도 함께 넣었습니다. 1시간 후 정민은 도윤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의 3층이었습니다. 문패에 법무법인 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윤이 일어나서 반겼습니다. 정민아,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야. 도윤은 여전히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앉아. 커피 줄까? 아니, 괜찮아. 정민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정민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도윤아. 응, 나 남편한테 맞고 살아.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어?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부터. 처음엔 가끔이었는데 요즘은 자주. 신체적 폭력? 응. 밀치고 때리고.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도 봤어. 소연이가 봤어. 도윤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어? 응. 정민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남편 회사 횡령 증거고. 도윤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했어? 남편 동료가 줬어. 이거 충분히 쓸 수 있어. 그리고 이건. 정민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멱살 잡힌 날 윤지아 씨가 CCTV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나중에 레스토랑에 전화했어. 영상 아직 있다고 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거 확보해야 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정민은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에 멍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흘 전에 생긴 거야. 사진 찍어뒀어. 도윤은 정민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응. 넌 정말 용감해.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용감한 게 아니야. 그냥 더는 못 참겠어. 그게 용감한 거야. 도윤은 메모를 했습니다. 일단 병원 가서 정식 진단서 받아야 해. 그리고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해야 하고. 그럼 남편이 알게 되잖아. 응, 알게 돼. 정민은 손을 떨었습니다. 무서워? 응, 무서워. 당연해. 근데 정민아, 지금 안 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알아. 도윤은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법은 느려도 진실은 돌아와.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친구니까. 당연한 거지. 도윤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 24시간 언제든 전화해. 응. 정민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민아. 응? 소연이 생각해. 엄마가 맞고 사는 모습 보면 소연이도 나중에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돼. 정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끝내야 해. 정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았어. 할게. 좋아. 내일 병원 가. 내가 아는 병원 알려줄게. 거기 가서 진단서 받아. 응. 그리고 레스토랑 CCTV도 빨리 확보하자. 내가 공문 보낼게. 고마워. 정민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도윤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민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타박상, 멍, 팔 부위 폭행 흔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레스토랑 CCTV도 확보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정식으로 받아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민은 경찰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경찰서 앞이야. 무서워. 곧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내가 곁에 있어. 정민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가정폭력입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정민은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여경이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담당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멱살 잡힌 일, 집에서 맞은 일, 딸이 본 일. 1시간 동안 진술했습니다. 여경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증거 자료 있으신가요? 네. 정민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진단서, CCTV 영상 파일, 사진들. 여경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잘 준비하셨네요. 변호사 친구가 도와줬어요.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정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정민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썼습니다. 이정민. 서명을 마치는 순간 뭔가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곧 조사 들어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민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정민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응, 어떻게 됐어? 접수했어. 잘했어, 정민아. 고마워. 이제 회사 쪽도 처리해야 해. 횡령 증거 익명 제보할 거야. 응, 알았어. 조금만 참아. 곧 끝나.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민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민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기훈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어서 와요. 기훈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밥 먹어요. 응.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기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기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경찰서요? 정민은 부엌에서 멈춰 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고소? 누가? 기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기훈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민을 쳐다봤습니다. 너, 설마.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 너 나 고소했어? 대답 안 해? 기훈은 정민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를 때렸잖아요. 뭐? 더는 안 참을 거예요. 정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기훈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야, 너 미쳤어? 부부가 그렇게까지 해? 당신이 먼저 선 넘었어요. A씨, 진짜. 기훈은 소파를 발로 찼습니다. 당신 회사 일도 다 알아요. 뭐? 횡령한 거, 비자금 만든 거. 기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너, 어떻게, 증거 다 있어요. 이 미친년이. 기훈은 정민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정민은 재빨리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박기훈 씨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기훈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동행 요청합니다. 조사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가정폭력 고소건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기훈은 정민을 노려봤습니다. 너, 진짜로. 정민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채면 이제 다 끝났어요. 기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민은 일어났습니다. 소연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소연이는 학교에 가고 없었습니다. 정민은 소연이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엄마가 이제 제대로 된 엄마가 될게. 정민은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정민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민아, 들었어. 경찰서 갔다며? 응. 잘했어. 그리고 회사 쪽도 움직였어. 익명 제보 들어갔어. 정말? 응. 곧 회사에서도 조사 들어갈 거야. 고마워, 도윤아. 친구 아니냐? 이제 시작이야. 조금만 더 힘내.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민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집이 평화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기훈은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훈은 모텔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기훈의 회사에 감사팀이 들어왔습니다. 익명 제보를 받은 회사는 즉시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기훈의 책상이 봉인됐습니다. 박기훈 씨, 잠시 회의실로 오시죠.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기훈은 멍한 표정으로 따라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감사팀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기훈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기훈 씨, 회사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회계장부,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기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다 확인됐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직위해제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기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나가보세요. 기우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횡령했대. 진짜? 완전 충격인데. 맨날 잘난 척하더니. 기우는 그 말들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가서 짐을 쌌습니다. 박스 하나에 개인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최태범이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형님, 기우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기우는 박스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조심히 가세요. 기우는 대답하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회사 로비를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기우를 향했습니다. 기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기우는 모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스는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기우나, 나 진수야. 응. 야, 너 무슨 일 있어? 소문 들었는데. 응. 아, 진짜구나. 너 진짜 횡령했어? 그리고 마누라한테 폭행했다며? 진짜야? 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 다음 주에 모임 있는데 너는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어. 미안, 나도 어쩔 수 없어. 분위기가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기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기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를 맡아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그래도 뭐라도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기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기훈만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훈은 술집에 갔습니다. 혼자 앉아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 정민이가 잘못한 거잖아.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기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소주병이 비었습니다. 기훈은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모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이었습니다. 기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소연이가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주말에 만날 수 있어요. 카페에서. 알았어. 그리고 뭐? 당신 술 마셨어요? 그래, 마셨어. 그게 뭐? 조심해서 들어가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기훈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기훈은 카페로 갔습니다. 정민과 소연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소연아? 아빠. 소연이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기훈은 소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민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는 잘 다녀? 응. 공부는? 잘하고 있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훈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나쁜 짓 한 거 알아. 용서해 줄 수 있어? 소연이는 정민을 쳐다봤습니다. 정민은 소연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엄마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알았어. 그리고 엄마 아프게 하지 마.
기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소연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시간 후 만남이 끝났습니다. 정민과 소연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응. 기훈은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정민과 소연이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연이가 정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가족도, 직장도, 친구도 모두 자신이 망친 거였습니다. 기훈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하지만 기훈은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기훈은 횡령과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없었습니다. 기훈은 법정에서 정민을 쳐다봤습니다. 정민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세요. 기훈은 법정을 나갔습니다. 정민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끝났어, 정민아. 응,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친구 아니냐? 정말 고마워.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 그게 진짜 복수야. 응, 알았어. 정민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다 끝났어. 그럼 아빠는? 아빠는 잠깐 떨어져 있어야 해.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정민은 소연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그날 밤 정민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이정민.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점장이 다가왔습니다. 정민 씨, 잠깐 사무실로 올 수 있어요? 네. 정민은 사무실로 갔습니다. 점장이 앉으라고 했습니다. 정민 씨, 1년 넘게 열심히 일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실력도 좋고 성실하시고 감사합니다. 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민 씨를 부점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해요. 정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본사에서도 승인 났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왜요? 정민 씨 충분히 자격 있어요.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정민 씨.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이에요. 네. 정민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휴게실로 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응, 무슨 일이야? 나 승진했어. 진짜? 축하해. 응, 믿기지가 않아. 넌 할 수 있어. 늘 그랬잖아.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민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주였습니다. 정민은 새 명찰을 달았습니다. 부점장 이정민.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축하해요, 부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잘 부탁드려요.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정민은 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직원 관리, 재고 관리, 매출 분석. 바쁘지만 즐거웠습니다. 퇴근 후 정민은 소연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 소연아,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엄마는? 엄마도 좋았어. 둘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어? 소연이 먹고 싶은 거 해줄게. 와, 그럼 떡볶이. 알았어. 집에 도착해서 정민은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소연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다 됐어. 먹자. 와, 둘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소연이는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엄마 요리 진짜 최고야. 정민은 소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웃어. 그래. 응. 예전엔 안 웃었는데. 정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아니야. 이제 웃으니까 좋아. 앞으로 더 많이 웃을게. 응. 식사가 끝나고 둘은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소연이는 정민의 무릎에 기대 있었습니다. 정민은 소연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트의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부점장님,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인터뷰요? 네, 여성 근로자 성공 스토리 특집이에요. 정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요? 충분하시죠.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승진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정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참는다고 바뀌지 않더라고요. 네, 움직여야 바뀝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훌륭하신 말씀이네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민은 윤지아와 도윤을 떠올렸습니다.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딸과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기자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 쓸게요. 감사합니다. 정민은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계산대를 정리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직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정민은 마트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명찰을 내려다봤습니다. 부점장 이정민.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민은 가방을 메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소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웃으며 걸었습니다. 이제 정민은 자유로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지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마트 본사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민 씨, 강남점 지점장 제에 받으실 의향 있으신가요? 저요? 네. 업무 능력이 뛰어나시고 직원들 평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민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점장, 계산원에서 시작해서 지점장까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민은 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명찰에는 지점장 이정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옆에서 박수쳤습니다. 엄마 멋있어. 그래. 고마워, 소연아. 엄마 최고야. 정민은 소연이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소연이 덕분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걸? 아니야.
소연이가 있어서 엄마가 힘낼 수 있었어. 소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민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강남점은 집에서 조금 멀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민은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습니다.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가 달려 있었습니다. 축하해, 정민아. 넌 해냈어. 마이너스 도윤.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꽃 잘 받았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당연하지. 오늘 저녁 축하 겸 밥 먹자. 좋아. 정민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매출 보고서, 직원 관리, 재고 점검. 바쁘지만 즐거웠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지점장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저 집에서 힘든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민은 그 직원을 봤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혹시 폭력?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변호사 친구 연락처예요. 전화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참지 마세요. 움직여야 바뀝니다.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점장님. 정민은 그 직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정민은 도윤과 만났습니다. 레스토랑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축하해, 정민아. 정말 대단해. 고마워. 다 내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지. 정민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건배. 둘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나저나 기훈이는 한 달 후면 출소해. 연락할 거야? 아니. 이혼도 끝났고 이제 남남이야. 잘했어. 정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 거리가 반짝였습니다. 도윤아. 응? 나 행복해. 보기 좋다. 진짜야.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훈이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기훈은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성실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기훈은 마트 앞을 지나갔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강남점. 유리문 안에 정민이 보였습니다. 지점장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멈춰 섰습니다. 정민은 기훈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훈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민의 인생은 이제 기훈과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 직장인 박모 씨 횡령 및 가정폭력 혐의로 실형 선고. 기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과거였습니다. 정민은 소연이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팝콘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정민도 함께 웃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오늘 재밌었어. 응, 엄마도. 다음 주에 또 가자. 그래, 가자. 소연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민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소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웃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새 사진을 찍었습니다. 셀카였습니다. 정민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글을 썼습니다.
새로운 시작. 저장했습니다. 소연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소연이는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소연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 자, 우리 딸.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트 지점장 명찰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점장 이정민. 정민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정민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민은 정민이었습니다. 강인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이정민이었습니다. 정민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정민은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강해. 정민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정민은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민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이제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정민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민은 미소 지으며 발코니를 나왔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지점장으로서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정민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민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